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란입니다. 자, 왕초보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강의는요,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군대에 갔다 와서 머릿속이 완전 포맷됐다, 이런 분들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반 물리학의 맥락을 핵심 개념 위주로 또 알기 쉽게 풀이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설명과 또 관련된 예제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테기 때문에 개념은 배웠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 강의 분량은 한 20강에서 25강 정도로 아주 짧은 전체 개념 강의 치고는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 짧은 강의에 이 전반적인 일반 물리학의 총 개념을 다 다루다 보니까 분명 빠지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로 일반 물리학의 맥락 한번 잡으시고요. 또 개념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제대로 자세히 또 공부하시는 시간들 가지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 역학 파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속도, 가속도 개념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의 제일 첫 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격적인 개념 들어가기 전에 물리에서 물리량을 나타낼 때 스칼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부터 한번 잡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리량들을 구분할 때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 있고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포함하는 물리량들이 있어요. 자,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동거리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이동거리. 그에 비해서 변위라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크기에 방향까지 포함하는 물리량 어떤 차이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긴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주는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10N, 이런 식으로 힘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긴다, 왼쪽으로 잡아당긴다, 이런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같이 포함되는 벡터량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라든지 가속도, 속도, 이런 것들을 오른쪽, 북쪽, 왼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교실 온도가 현재 지금 20도예요. 그럼 20도라는 것은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온도 같은 것들은 스칼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질량이라든지 속력, 이런 개념들은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속도라는 것도 나왔고 속력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는 섞어 쓰는 듯한데 왜 속력은 스칼라량이고 속도는 벡터량이라고 표현을 하냐? 자, 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가기 전에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스칼라량 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벡터량은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에는 이동거리, 온도, 질량, 속력, 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까지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방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에는 변이, 힘, 가속도, 속도, 이런 것들이 방향까지도 포함하는 물리량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실 텐데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제가 얘는 크기만 가진다, 얘는 크기에다 방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스칼라야 벡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얘들을 보시면 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정확하게 구분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동거리 그리고 변위 개념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A점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길은 딱
직선으로 뻗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좀 그나마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B까지 갈 때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방향 또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꺾었다가 계속 바뀔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라는 것은 방향에 상관없이 왜 방향을 특정하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걸어간 총 거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동 거리라는 것은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A 경로를 선택했니? B 경로를 선택했니? C 경로를 선택했니?에 따라서 전부 다 이동 거리는 다 달라지는 거죠. A 경로를 통해서 걸어갈 때는 100m 걸어갔다. 그러면 중간에 방향이 꺾이고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걸어간 총 토탈 거리는 100m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가지는데 방향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방향을 지정할 수 없어서 이동 거리는 스칼라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거리는 여기서 100m 해당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간에 A에서 B까지의 직선 거리는 그냥 쭉 가 이렇게 돼서 자, 얘는 50m라고 할게요. 그러면 변위라는 것은 위치 변화를 줄여서 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까지 50m 위치가 변화했는데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사실 50m 위치가 변화하는 건 북쪽으로도 50m 변화할 수 있고요. 서쪽으로도 50m 변화할 수 있고 혹은 남쪽으로도 50m 위치가 변화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나는 A에서 B로 갔어 라는 걸 표현을 하려면 아마도 뭐 이런 방식이 있겠죠. 자, 동서남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는 북쪽과 동쪽 그 사이 방향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50m를 이동했어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러면 너 B에 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위라는 것은 방향까지 포함하면 더 정확한 거죠. 북동쪽으로 내가 50m를 이동했어 라고 표현을 한다면 너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위라는 것은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얘는 벡터량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동 거리는 방향에 상관없이 걸어간 토탈 거리, 얘를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변위라는 것은 위치 변화를 줄인 말인데 처음 출발점과 나중 도착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변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 어느 쪽 방향으로 위치가 변했니? 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위치 변화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하는 벡터량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A에서 B점까지 가는데 자, 10초가 걸렸다라고 할게요. 실제로는 A 경로를 통해서 100m 달리기를 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10초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그쵸? 저는 100m 달릴 때 보통 한 20초? 학교 다닐 때 달리기 엄청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초면 정말 빠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동거리 100m를 가는데 10초 만에 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 굉장히 빠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마음속으로 속력을 아마 이미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자,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이동한 거리를, 즉 100m를 걸린 시간, 즉 10초로 나눠주시면 속력 계산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 10초 만에 100m 갔대 라고 한다면 이동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은 10m/s. 이게 바로 속력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속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라는 것은요. 시간분의 변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속력, 속도를 막 섞어서 쓰지만 물리에서는 정확하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개념이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인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 변위가 50m 위치가 변화했고요. 그때 걸린 시간은 여전히 10초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속력과 속도의 값이 이런 식으로 속력이 거리 자체가 계속 이렇게 곡선 경로로 가면서 방향이 계속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속력의 값과 속도의 값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변위가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량이었기 때문에 속도 또한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정확하게는 변위 방향, 즉 북동쪽으로 5m/s 변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속도를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또한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량이다 라는 거.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그런데 곡선 경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위가 차이가 있죠.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속력과 속도의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속력은 10m/s가 나왔고요. 속도는 북동쪽으로 5m/s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사실 곡선 경로보다는 직선 경로가 훨씬 더 많아요. 직선 경로의 경우는 처음 출발점을 기준으로 방향 꺾지 않고 그냥 쭉 가 이런 운동을 한다면요. 이때 이동 거리와 변위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력과 속도의 값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속력과 속도의 값을 그냥 혼용해서 써도 값이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직선 운동일 때는 값이 똑같다. 근데 곡선일 때는 이동 거리와 변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속력이나 속도는 V라고 잘 쓰고요. 속도를 나타낼 때는 이 위에 화살표로 잘 벡터량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기호만 간단히 표현을 해보자면 V는 시간 T라고 하고요. 이동 거리 S라고 해서 V는 T분의 S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단위는 m/s나 혹은 km/c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SI 단위계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단위계에서는 거리 단위로 미터, 시간 단위로 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로 m/s 이 단위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단위는 m/s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렇게 곡선 경로로 갔을 때는 이동 거리는 걸어간 토털 거리 나타내는 거고요. 직선 경로일 때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 이걸 바로 변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표상에서 원점 5를 출발하고 동쪽으로, 자, 원점 5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20m/s의 속력으로 60m를 진행해서 A에 도착한 직후, 그리고 같은 속력으로 북쪽으로 또 60m를 진행해서 B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랬을 때 O에서 A를 거쳐서 B에 도착하는 데까지 이동 거리 변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60m, 그리고 둘 다 속력은 20m/s의 속력으로 방향만 꺾어서 이동을 한 셈인 거죠. 자, 그러면 이동 거리 라는 것은 토탈 걸어간 거리 무조건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60m 더해서 몇 미터? 그쵸? 120m 걸어간 셈이고요. 그에 비해서 변위라는 것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 직선거리 계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O에서 B점까지 직선거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도 60, 세로도 60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요 대각선의 길이는
그쵸? 60 루트 2m.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변위는 60 루트 2m.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 변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속력 나오고 거리 나오면 각각 요 O에서 A까지 걸린 시간도 사실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O에서 A까지 이동한 시간은 몇 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속력이라는 공식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O에서 A까지 걸린 시간을 만약 계산할 거라면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걸린 시간은 20m/s로 60m 이동했기 때문에 3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O에서 A까지는 시간 3초.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도 걸린 시간은 3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토탈 걸린 시간은 6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은 속력, 즉 20m/s로 O에서 B로 최단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때 O에서 B로 최단 경로라고 한다면 그쵸? 변위에 나타내는 거죠. 60 루트 2m를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B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0 루트 2m를 똑같은 속력으로 갈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단 경로를 20m/s 동일한 속력으로 가게 될 테니까 이때 걸린 시간은요. 그쵸? 3 루트 2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걸린 시간까지 계산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등속도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속도 개념을 정의를 했었죠. 속도라는 것은 빠르기, 즉 크기를 나타내니까 얼마나 빠르냐, 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개념에다가 이 벡터량이다 보니까 추가로 방향까지 포함하는 물리량 되겠죠. 그럼 등속도 운동이라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정확하게는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치 이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태냐면 똑같은 속력으로 자, 저를 잘 한번 보셔요. 어떤 식의 운동을 하냐. 자, 일정한 속력으로 따라오는,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이런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쭉 가. 이런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출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쭉 가. 이런 식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계속 일정하게 빠르기가 일정한 양상의 운동을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그쵸,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게 바로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유형의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 자, 그러면 이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자면, 자, 세로축을 속도,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한다면 처음 출발할 때 내가 속도가 2m/s로 일정한 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처음 출발할 때 빠르기 자체가 2m/s. 자, 그런데 처음 출발이나 등속도니까 중간이나 나중이나 2m/s로 속력의 크기가 계속 일정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이런 식의 양상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일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거리라는 것은 아까 속력 공식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속력은 공식이 뭐라고요? 그쵸? 시간분의 거리라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와 속력의 크기가 똑같이 나타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좀 섞어서 쓰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이 처음에 속도, 속력 개념 잡을 때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직선상의 운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 자체는 속력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동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시면 되는데 2m/s이 일정한 속력으로 4초 동안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에 넣는다면 2m/s의 속력으로 4초 동안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몇 미터? 그죠? 8m 나오겠죠? 근데 8m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마치 그래프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셈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래프 밑에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세로축이 속력으로 나온다면 이동 거리, 세로축이 속도라고 나온다면 변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의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다라는 거 기억 하나 하시고요. 그래프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동 거리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세로축이 위치,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했을 때 처음 출발점의 위치를 0으로 잡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그냥 쭉 가 이런 운동을 했다면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식의 양상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4초 동안 처음 출발 위치를 0m라고 했을 때 나중 위치가 8m였다. 자, 그러면 이때 4초 동안 8m를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도 또 속력 값을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속력 혹은 속도는 얘는 시간분의 변위로 표현할게요. 위치 변화가 나와 있는 셈이니까 시간분의 변위 하면 우리 속도 값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시간이 4초, 위치 변화가 나중 위치 8m, 처음 위치 0m.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그쵸? 8m 나와서 2m/s. 그럼 이제 속도 되는 거고요. 방향이 만일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라고 한다면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 오른쪽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변위라고 했었고요. 시간과 위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바로 대입해 주시면 속도의 값 또한 계산 가능한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4초분의 8m라고 한 것은 그래프에서 바로 그쵸?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한 셈이니까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속도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그래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한 개념이 등속도 운동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의 값이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 모양 양상을 좀 기억을 하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면 얘는 등속도 운동이구나. 등속도 운동일 때는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에 넓이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동 거리 혹은 변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한 운동, 등속도 운동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속도 개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라는 것은 우리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당 가속이 되면 속도가 얼마씩 변화했니? 이런 개념이 바로 가속도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단위는 속도의 단위를 m/s를 쓴다라고 했었죠. 얘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m/s의 제곱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가속도 개념까지 더 추가로 배우면 이제 막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자, 가속도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1m/s의 제곱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요 정의에 따라서 한번 풀어서 표현을 해본다면 1초 동안 속도가 변화하는데 얼마씩 변화하는 거냐면요. 그쵸? 플러스 1m/s씩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됐을 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속도의 값이 0이었다. 그럼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속도가 작용해서 내가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1초 지났을 때 속도가 1m/s씩 가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속도 값은 얼마? 그쵸? 1m/s 되는 거고요. 또 1초 지나서 또 그만큼 가속이 1m/s만큼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속도의 값이 2m/s. 1초 뒤에는 네, 또 플러스 1 추가해요. 그러면 3m/s. 아, 가속도가 작용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물론 이제 가속도 값이 일정할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면 가속되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감속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운동 방향으로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 그게 바로 가속도 운동이죠. 자, 우리 등속도 운동 좀 전에 했는데요.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 가속도 운동은 그쵸?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 이게 바로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속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라는 것은 빠르기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빠르기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이 꺾어지도록 가속도가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주로 빠르기가 변화하는 경우만 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렸을 때는 만들기 시리즈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자, 만들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들기 시리즈? 그쵸.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만들기 시리즈 중에서 하나는요, 만들기가 어느 날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항상 만들기를 좋아해서 따라다닙니다. 만들가 막 이러면서 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만들기가 옆에서 막 얼쩡거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전자레인지에 확 집어넣어서 돌려버린 거죠. 자, 그랬더니 귀신이 만들 뜨거 막 이랬다는. 네, 다 좀 썰렁해요. 제가 썰렁한 게 아니라 만들기 시리즈가 좀 썰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 하면서 만들기를 한번 등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기가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또 항상 만들기를 좋아하는 귀신이 나타난 거죠. 귀신이 출동. 만들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랬더니 만들기가 귀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를 좀 냈습니다. 자, 속도가 6m/s로 더 빨라졌어요. 불과 2초 만에. 2초 만에 속도가 2m/s에서 6m/s로 더 빨라졌다. 자, 그러면 만들기 가속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만들기 가속도는요. 자, 공식이 뭐라고요? 그쵸?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그랬을 때 시간 2초 만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냐면 나중 속도 6, 처음 속도 2.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대입하시면 그쵸? 2m/s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만들기가 1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속도가 얼마씩 증가했다. 그쵸? 2m/s씩 증가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들기 처음 속도가 2였으니까 만들기가 1초 만에 4m/s의 빠르기를 가졌다가 그 다음 1초 만에 6m/s로 빠르기가 이렇게 2, 4, 6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을 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 가속도를 계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기가 가는데 이제 귀신이 자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쏙 나타난 거예요. 만들가 나 여기 있다 몰랐지 이렇게 만들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들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도 불과 시간 짧게 걸렸습니다. 자, 추가 2초 만에 만들기가 방향을 확 바꿔서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얼마로 갔다고 할까요? 네, 뛰기 시작했다. 한 8m/s로 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를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거였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꺾을 때는 구호를 속도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잡았다면 왼쪽 반대 방향은 항상 마이너스 붙이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시간 2초 반에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6m/s였다가 추가 2초에서 마이너스 8m/s로 속도가 바뀌었어. 이때 가속도 한번 계산을 또 해볼게요. 자,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시간 2초 추가로 걸렸습니다. 자, 속도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8 빼기 처음 속도는 플러스 6. 방향이 달라져서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2초분의 계산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8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인 셈이니까 마이너스 14. 따라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7m/s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번에는 만들기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다가 방향을 꺾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7m/s제곱이라는 것은요. 1초 동안 만들기 가속도가 작용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7씩 감속한 효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요. 자, 만들기 원래 속도가 지금 플러스 6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7 작용하면 1초 만에, 자, 여기 귀신 이제 좀 비키라고 할게요. 복잡해서.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7m/s의 제곱이 작용했다는 건 얘가 플러스 6에서 1초 만에 마이너스 7m/s만큼 속도가 변하면요. 마이너스 1m/s가 돼요. 즉 오는데 속도를 줄여서 꺾어야겠다 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속도의 감속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내 운동 방향은 플러스 방향인데 가속도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오히려 빠르기가 느려졌죠. 감속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요 이후 추가로 1초가 더 지날 때는 방향 이미 꺾었어요. 반대 왼쪽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가속도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7m/s씩 1초에 작용을 하는 셈이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다시 마이너스 8까지 방향 빼고 빠르기만 생각한다면 그죠? 빠르게는 오히려 더 증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운동 방향은 플러스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때는 빠르기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반대 방향인데 가속도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빠르기는 다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는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 1초 동안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즉 플러스 방향이라고 가정할게요. 플러스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할 때는요. 물체의 운동이 속도가 가속되는 거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작용할 때는 감속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작용하면 속도가 변화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구체적으로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사실 쉬운 그래프는 아니에요. 근데 가속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문제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만일 나왔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시간을 지금 2초, 4초, 6초로 나눠놨으니까 2초, 4초, 6초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은 가속도가 3m/s의 제곱으로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2에서 4초 동안은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면 그치, 가속되지 않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등속 운동. 자, 하나 기억하기. 등속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0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가속도가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3.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속도 값을 예측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플러스 3만큼 작용했다라는 것은, 자, 여기에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플러스 3m/s의 제곱이라는 것은 1초에 속도가 얼마씩 변했다? 그죠? 플러스 3m/s씩 변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처음 속도에 비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3m/s만큼 1초마다 계속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처음 출발할 때 속도 값을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질 거다. 가속되면서. 그 다음에 중간은 등속 운동이니까 일정해질 거고, 그 다음 나중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인데 물체의 운동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오히려 감속되는 이런 양상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속도가 플러스로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일치할 때는 가속도가 0이면 등속, 그 다음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감속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전체의 운동 양상을 예측해 주시면 훨씬 더 문제를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랑 요 세 번째 구간은요, 가속도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등가속도 운동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가속도가 0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속 운동 구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0에서 2초까지 갈 때 이 나중 속도 값도 사실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 공식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속도 변화 값도 알 수 있는 거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시면 가속도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m/s의 제곱. 시간 2초 동안 운동을 했으니까 속도 변화가 6m/s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자,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0이었다. 그러면 2초 동안 속도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6 증가하는 거니까, 자, 2초 후의 속도는 6m/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m/s로 일정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4초에서 6초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3m/s의 제곱만큼 작용을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은 공식인데 가속도 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시간 2초 동안 속도 변화는, 그쵸, 마이너스 6m/s. 처음 속도가 이번엔 플러스 6. 여기에다 다시 마이너스 6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속도 변화가 6에서 마이너스 6 되면, 그죠, 결과적으로 제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 양상이 결과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등속 운동할 때는 일정,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다시 마이너스의 가속도가 붙을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속되는 이런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이제 3초일 때 물체의 속도값 계산하려면 3초일 때 속도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쵸? 6m/s. 속도 시간 그래프를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문세의 운동을 해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로 접근을 하면 문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드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초 동안 이동한 거리. 아까 우리 등속도 운동할 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일정한 그래프 나왔었죠? 그랬을 때 그래프 밑에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 그쵸? 이동 거리 혹은 변이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래프 양상이 네모는 아니지만 모양이 달라져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에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동 거리 변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동 거리 변위 값을 따져보면 처음에 세모 넓이는 얼마 나오냐면 그쵸? 세모 넓이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6m 나오죠? 6m. 그 다음 네모 넓이는 12. 그 다음 다시 세모 넓이 6 해서 다 더해주시면 24m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전체 개념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등가속도 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